제가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대의원님들, 이 대의원 총회는 사실 대의원이 주인이죠. 제가 일부 행사 때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대의원 총회는 사실 저는 불청객이라서 여기에 있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뭐 어찌어찌 해서 제가 조금 기차 시간이 한 30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또 밖에서 여러 대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시고 해서 그러시다면 아마 다른 대의원님들께서도 중앙에 요구하는 바 또는 궁금한 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제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쓰게 됐습니다. 길지 않게 제 생각에는 9시 정도까지만 혹은 9시보다도 더 짧아도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짧은 시간을 써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곧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 제가 쓴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그냥 손만 드시면 곧바로 제가 말씀을 듣고 답변 최대한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거 마이크를 주고. 네, 회장님 하시죠. 회장님 요거로 하고. 이제 4월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중앙에서도 굉장히 총선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뭐 마스터 플랜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뭐 철학도 앞으로 뭐 급여화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정치라는 게 사실 뭐 먼 문제 같아도 저는 반드시 이제 한 사회 정치 참여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우리 중앙의 정관상의 어떤 의무 부분을 충분히 이행하는 분들에 한해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 이거는 건상이고 이제 두 번째는 그게 이제 단체 후원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임원분이 개인 회원분들한테 뭐 이게 정치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후원을 하자고 할 건데 만약 하더라도 임원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제가 최용석 변호사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대응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뭐 정관 정신에 의거하더라도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돕기는 어렵습니다. 협회가 정치 우리 나서시는 회원님들을 돕는 것이 얼마만큼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번에 부산에서 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나가려는 선배님 한 분께는 저희들이 또 중앙회와 각 시도시구 심지어 동의하시는 분에까지도 일제히 추천의 글을 다 써서 제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라면 도움이죠. 그러나 그런 도움은 회비를 내지 않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분들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건의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실행할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비단 지금과 같은 선거 국면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중앙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실은 여기 계시는 지부 회장님도 똑같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면서 중앙회는 원래 단체로서는 정치자금법에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중앙회든 지부든 일정한 대관 영역에서의 정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범위에서의 노력은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시는 대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25,000 회원들께서 좀 더 자각을 가지고 정치적인 노력들을 해주셔야 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할 때 탑다운의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의 방식으로 에너지가 모여주실 때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가 더 많이 기대된다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신부님. 예, 좀 아쉽습니다. 중앙에 오시면 밤차 타고 가실 각오로 오셔야 되는데 일찍이 급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을 것도 많고 한데요. 금방 그 질문에 이어서 지금 철학 근무 상황이라든지 회원들에게 알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4월 총선 문제입니다. 중앙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치기획 쪽에서 정치기획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인데요. 각 지역별로 선거구별로 후보자들, 출마자들 초청, 설명회를 중앙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지 2달 남았거든요. 이것을 각 지구나 분야에서 잘 만들 수 없어요. 어떤 부분, 매뉴얼 부분, 어떤 주제로 어떤 일목요연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중앙에서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 일로 인해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중앙의 정책기획이사위원회를 중점으로 해서 각 시도지구 정책기획위원회 연계해서 폭발적으로 단시간 내에 한약을 알리고 우리 입장을 알려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원군을 얻자. 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TF가 출범을 했습니다. 전국이사회를 통과했고 조직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특히 성남시, 수원시 이런 곳에서는 계속해서 전체 후보들을 모아라, 국회의원 출마하는 후보들을 모아다가 그 자리에서 한의학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질의들을 하고 토론회를 하는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모델을 가능한 곳에서 다 퍼뜨리기 위해서 그 모델을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앙에서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있으신데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만날 때 제가 찾아가면 국회의원이 갑입니다. 그래서 뭐 얻어먹으려고 왔냐?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찾아가면 국회의원이 의리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이클에 얻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극대화돼서 드러나는 시기가 국회의원 선거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조직이 지역 단위에서 하는 그 한의학 관련되는 후보 초청 토론회를 최대한 다른 곳에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가시적인 시기는 후보가 일단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는 그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적어도 분회 단위에서 그 페이스트를 할 그릇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공한 모델이 성남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몇몇 분야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앙회가 내고자 하는 목소리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서 형식만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내용은 언제든지 채울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회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역량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처백과 관련되어 가지고 회장님이 저 보험이사입니다만 보험 관련보다 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과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어 있는 사항 알려주실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는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최박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최박이 거의 될 만한 상황에서 몇 차례의 좌절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작년 여름에 복지부에서 1,000억 규모로 최박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의협, 약사회가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와중에 그 약사회의 반대와 한의계 내부의 반대가 우연히 손을 잡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국감장에서 약사 출신 김술래 의원이 저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청와대 밀약설, 장관 모욕주기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곧바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달간 논의가 중단이 됐고요. 다시 저희들이 어찌어찌해서 재개를 했습니다. 근데
재개를 하고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이게 보장성 강화 종합계획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재원이 500억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500억 수준으로 재원을 줄이고 나니까 500억을 가지고 시범사업 계획을 짜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만 하자. 뭐 아주 소수로만 하자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협상 단계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수가는 15만 원을 넘어야 한다. 원내 탕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약사 한약사들이 함부로 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저희들의 원칙을 가지고서 계속 접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말씀드렸던 원칙은 지켜지되 질병 대상 상병명이 상당히 줄어들고 환자 1인당 1년에 열흘분 한 번 복약으로 줄어들고 해서 실질적인 내용은 상당히 터프해진,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터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6일에 건강심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복지부의 최종안이 만들어지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적인 쟁점 사항은 완성이 됐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정부와 계속해서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2010년에 자동차 보험 한방 금액이 400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 작년에 그게 1조 원을 넘어갔습니다. 2010년에 자동차 보험에 한방이 들어갈 때 우리는 자동차 보험이 1조 원으로 커질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의사들조차도 교통사고 났는데 어떻게 한의원을 가냐. 교통사고 나면 전신 기부싸고 병원에 들어 누워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교통사고 후유증은 한방치료가 좋다라는 보편적 인식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저는 최박도 비록 금액이 작고 비록 조건이 터프하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야만 그 기회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는 어떻게든지 정부와 잘 협상을 해서 지금 현재의 제한된 조건 하에서라도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서 진입을 하고 진입 이후에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여기서